자, 선생님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네 번째 역사 시간이지요. 자, 오늘 교과서 27에서 28페이지, 그 다음에 미리 배부된 학습지 꼭 준비하고요. 원격 수업 때 선생님과의 약속 꼭 한번 읽고 나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의 큰 주제는 독립협회입니다. 자, 오늘의 큰 주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무엇이냐? 독립협회예요. 자, 우선 하기 전에 요 독립, 어디로부터의 독립 의미하는 걸까요? 너무 어렵다, 그치? 자, 이때 독립은 우리 일반적으로 일본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일본이 아니라 그 대상은 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의 문이 서 있죠. 혹시 이거 읽을 수 있을까요? 네, 독립문이라고 한문으로 써져 있는데요. 자, 이때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문은 이 독립문이 아니라 영은문이라는 거였어요. 영은문은 무엇이냐? 청나라의 사신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올 때 통과했던 문인데 이 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어요. 자, 여담이지만 여기 있는 이 독립문이라고 한자 이거 누가 썼을까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일파의 대명사로 알고 있는 이완용 뭔가 아이러니하죠. 당시에는 친일이라 보기 힘들고 당시 독립협회의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추후에 이 사람의 성향이 바뀌게 되면서 친일의 대명사가 되게 되지요. 자, 그럼 오늘 이 문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인 독립협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독립협회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여기 있는 서재필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서재필. 언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기억할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서재필은 1884년에 있었던 사건 갑신정변의 주요 인물이었어요. 근데 갑신정변 실패로 끝나죠. 갑신정변 실패로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을 가요. 그래서 오래 망명 생활을 끝내고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의 고관, 높은 사람들, 개와 지식인과 함께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요. 그 단체는 독립협회. 어디로부터의 독립?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독립협회에 입이 되어줄 그런 신문을 만들게 되는데 독립협회에서 만들었다 해서 무슨 신문이라 했을까요? 네, 독립신문을 만들게 돼요. 즉 누가? 서재필이 국민들에게 자주 독립의식, 그 다음에 다양한 근대의식, 자기가 미국에서 보고 느꼈던 다양한 근대의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 독립신구는 두 가지 언어로 적어지게 돼요. 하나는 뭐냐? 한글. 한글은 아무래도 글씨를 모르는 서민들에게까지, 즉 글씨를 모르는 건 한문을 모른다는 거겠죠. 한문을 모르는 서민들에게까지 이 정부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사건들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영문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있던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거겠죠. 자, 이렇게 한글과 영문 두 가지 언어로 쓰여졌고 이 독립신문의 의의가 있다면 이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즉 국가가 아닌 개인이 발행한 신문이라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즉 서재필 같은 경우는 국민들도 떠안고자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독립협회에는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즉 누구나 국민이면 모두 이러한 독립협회에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자, 이런 독립협회가 했었던 활동 중에 하나가 요 독립문을 만드는데 이 독립문을 만들 때도
국민들의 기부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부금만으로도 이 문을 충당할 만큼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볼 수 있고요. 자, 독립문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관이라는 것도 만들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신들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토론회라든지 연수원회 같은 거를 많이 개최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근대적인 의식을 일깨워주고 자신들이 갇혀 있었던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안 채웠네요. 자, 여기는 뭐를 조직했을까요? 독립협회를 조직했지요. 자, 몇 년이지요? 1896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아간파천과 같은 해예요. 그렇죠? 자, 아간파천으로 그 고종이 어디로 갔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잖아요. 이 이후에 러시아 세력이 우리나라에서 좀 강해지면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거를 정말 가져가게 됩니다. 자, 독립협회는 이런 것도 견제하려고 했었죠. 자, 그럼 독립협회의 활동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협회의 활동 내용입니다. 우선 독립협회는 우리 앞에서 봤었죠? 독립문을 국민들의 많은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설립하게 되고 그 옆에 독립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보겠지만은 이곳에서 많은 연설회, 그 다음에 공동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독립 이런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다. 다른 나라의 개입을 막겠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독립이란 말을 썼겠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민중들의 계몽, 다른 말로 하면은 무진몽매함, 무식함을 깨운다는 뜻이에요. 민중들을 조금 더 유식한 방향으로, 그 다음에 좀 더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설에 배움의 기회를 주는 거죠. 연설회, 그리고 토론회 회를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은 이때 백정 출신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관리들이 모여있는 그런 토론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백정이라 한다면 조선시대 때 정말 천한 신분이었거든요. 백정이라 한다면 무엇이냐? 도살업자예요. 동물의 피를 만진다고 해서 정말 조선에서는 하급 대우를 받았었던 그런 사람이 관리들 앞에서까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다. 이거는 정말 독립협회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자, 독립협회는 이권 수호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자, 이권이란 무엇일까요? 이권이라는 이익이 되는 권리를 말해요. 이익이 되는 권리.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자, 당시에 러시아는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가 있었다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자신들의 권리를 조금 더 신장시키고자 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거 뜯어가려고 그래요. 특히 러시아는 무엇을 원했냐? 얼지 않는 항구. 러시아는 매우 추운 곳에 있죠. 그래서 항구조차 바닷물조차 얼어버리거든요. 얼지 않는 항구를 원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령도는 지금 현재 부산의 영도라는 섬이거든요. 지금 현재 부산의 영도예요. 여기를 조차할 것을 요구해요. 조차는 뭐냐? 유상이나 무상으로 땅을 대여를 받는 거거든요. 자, 여기를 얻어서 석탄 기지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누가 막았냐? 독립협회입니다. 이렇게 이권을 수호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근대적 자유민권운동, 즉 민들한테 권리를 주자는 거예요. 백성한테 권리를 주자. 그러니까 백성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연설에 토론회를 개최를 했겠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뜻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국민 참정권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한다. 정말 당연한 거겠죠. 근데 조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자신들의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즉 정부 고관이 모인 곳이에요. 정부 고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관민공동회도 개최하고, 여기에서 우리 이런 식으로 정치를 개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즉 이 헌의 6조거든요. 이거를 고종한테 건의를 하게 됩니다. 자, 국민들의 권리가 점점 커져요. 그럼 아무래도 정치를 운영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게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보수 세력들이 고종한테 뭐라 하냐? 야, 쟤네들이 왕 몰아내고서 공화정을 수립하려 해. 즉 공화정이 무엇이냐? 지금과 같은 정치 형태예요.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는 형태, 즉 왕이 없는 형태거든요. 자, 고종이 이걸 봤을 때 어땠을까? 고종 자체도 위협으로 느꼈겠죠. 그래서 고종이 결국에 이러한 독립협회를 해산하기를 명령합니다. 누구를 시켜서? 당시에 보부상, 보부상들이 뭘까요? 상인이에요. 보찜과 등짐을 지고 다니는 상인들의 협회였었던 황국협회를 이용해가지고 결국 강제 해산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독립협회의 활동의 의의와 한계를 보자면, 자,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죠. 특히 어느 나라에 대해서? 그렇죠, 러시아예요. 사실 이때 러시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나라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은광, 금강을 미국, 일본 등등등의 나라가 와서 금을 무작위로 막 패가고 은을 무작위로 캐가거든요. 이런 거를 막아요. 그래서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했다라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28페이지 보면은 아까 선생님 말했던 그 전령도, 러시아 전령도 관련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료 톡톡 봐볼게요. 현재 러시아가 전령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그마한 땅이라도 타국인에게 주면 이는 황제 폐하의 역신이며 역대 임금의 죄인이며 우리 대한 2천만 동포 형제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이꼬수운동의 운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민중의 힘을 사실 느꼈죠. 민중을 교육시키자.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근대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즉 무엇이냐? 갑신정변. 이 사람들은 일본과 손을 잡으면서 민중들이 거부했댔잖아요. 이런 민중들을 이제 정치에 끌어내는 거예요. 가보개혁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가보개혁과 갑신정변의 그런 한계가 극복되었다라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협회는 외세 배척 세력이 대로 누구였냐? 우리의 이권을 침탈해가는 러시아였어요. 이런 러시아에만 한정이 됐었지,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는 약간 허용적인 입장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되게 허용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열강들이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잡아먹으려는 그런 침략 의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